예, 반갑습니다. 예, 권리 변동.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요 파트에서 할 게 뭐냐면은 민법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80개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80개 테마에 대해서 파트별로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핵심 문제, 체급 문제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이 들어가도록 이론 정리하고 문제풀이 과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짜투리 시간에 문제를 풀어보고 내용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15분에서 20분짜리 강의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권리 변동이라고 있는데 이 권리 변동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간단하게 해서 이론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권리의 주체인 사람이 권리의 객체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뭐가 됩니까? 권리가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권리가 변동이 되는 거를 권리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자,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발생, 변경, 소멸의 이게 권리 변동의 모습입니다. 모습. 자, 우리 책에 같으면 모습, 형태라는 말을 쓰죠. 같은 말입니다. 모습.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권리에 보시면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권리가 발생할 때는 최초의 취득인 원시 취득이 있고 앞에 사람으로부터 받으면 승계한다 그래서 승계 취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승계받을 때는 이전하는 게 있고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할 때는 이전적 승계 취득, 설정할 때는 설정적 승계 취득이라고 하고 이전할 때는 특정된 물건을 받을 때 특정 승계, 그 다음에 빚도 같이 받으면 포괄 승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여기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원시 취득의 종류를 이제 정리를 또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원시 취득. 자, 원시 취득은 여기 정리를 합시다. 원시 취득은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풀 적에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건물의 신축.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정,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그 다음에 첨부, 그 다음에 선의취득, 취득시효. 자, 그래서 총 뭡니까? 7가지예요, 7가지. 7가지가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선의취득, 취득시효가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판서 노트에 보셔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 될 거고 원시 취득의 종류는 반드시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가 이전하는 게 있고 설정한다. 자, 승계 취득은 이전하는 게 있고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설정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 설정하는 것은 자, 우리가 용의 물건이 있는데 용의 물건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전. 그럼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그래서 여기에 저당권 설정한다. 이게 설정적 승계 취득입니다. 중개사,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28회 때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18회 때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설정함으로 취득하는 게 설정적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전하는데 위에 이전하는데 특정된 물건을 받을 때는 무슨 승계를 한다? 특정 승계라고. 빚도 같이 받으면 포괄 승계를 하는데 특정 승계는 어떤 게 있냐면 뭐 매매, 그 다음에 교환,
뭐 증여 이런 것 등이 뭡니까? 대표적인 특정 승계고, 요 포괄 승계는 빚도 같이 받아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상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 등이 무슨 승계다? 빚도 같이 받는 포괄 승계라고 부르고,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 이런 것 등은 특정된 물로 받는 특정 승계라고 부릅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는 원시 취득과 무슨 취득으로? 승계 취득으로 나누는데, 승계 취득은 이전하는 게 있고 설정하는 게 있다는 거 보시고, 이전할 때는 특정된 물을 받았을 때 특정 승계, 그 다음에 빚도 같이 받았을 때 포괄 승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발생에 대해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변경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변경은 주체 변경이 있는데, 주체 변경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주체 변경은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주체 변경이라고 하고, 내용의 변경은 뭐냐? 양적 변경이 있고 질적 변경이 있습니다. 그럼 양적 변경에는, 자, 우리가 첨부가 있는데, 첨부 이게 붙이는 겁니다. 붙이면 양이 어떻게 됩니까? 커지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붙이면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걸 양적 변경이라고 하고요. 질적 변경은 뭐가 있냐면 물상 대위가 있습니다. 이 물상 대위는 저당권자가 은행입니다. 은행이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하면은 그 건물에 화재 보험금이나 수용되면 수용 보상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거를 무슨 대위를 한다? 물상 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적 변경의 대표적인 예가 물상 대위. 그 다음에 대물 변제가 있습니다.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는 겁니다. 자, 대물 변제는 어떤 거냐? 내가 돈을 빌렸지만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는 게 대물 변제입니다. 그래서 질적 변경은 물상 대위와 대물 변제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 작용의 변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작용의 변경이 이제 18회 때, 중에서 시험에는 18회 때 시험에 정답으로 나오는데, 순위 승진입니다. 순위 승진을 뭐랍니까? 작용의 변경이라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자, 갑이 자, 은행으로부터 돈을 이렇게 빌렸습니다. 이 목적물의 가액이 10억이에요. 10억입니다. 자, 10억인데 은행, 자, 1번 은행, 자, 1번 전화권, 예를 들면 국민은행으로부터 자, 1억을 빌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돈이 더 필요해서 병은행, 자, 병이 어디냐면 새마을금고. 자, 새마을금고에서 또 1억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요 1번, 제일 위에 있는 저당권을 우리가 부를 때 1번 저당권이라 부르고, 여기 있는 두 번째 저당권 설정하면 2번 저당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저당권 설정자인 채무자가 돈을 벌어서 요 변제를 해버리면, 그럼 이 저당권이 소멸하겠죠. 그럼 소멸하면 이 소멸했던 권리가 없어지고 2번이 1번으로 뭡니까? 순위가 승진을 하거든요. 이 순위 승진을 뭐란다?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8회 시험에, 공인중개사 18회 시험에, 공인중개사 18회 시험에 순위 승진하는 것은 무슨 변경이냐? 작용의 변경인데 내용의 변경이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있다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의 소멸에 갔으면요, 절대적 소멸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상대적 소멸이 있어요. 절대적 소멸은 목적물이 뭐 됐을 때, 멸실됐을 때 절대적 소멸이라 하고, 상대적 소멸은 뭐냐?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전주인 입장, 매도인 입장에서 봤을 때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상대적으로 소멸하죠. 그래서 상대적 소멸은 누구 입장에서? 전주인 입장에서 해석하는 방법. 자, 전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적 소멸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같은 말로 매도인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입장에서 보는 게 상대적 소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권리 변동인데, 우리가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가 중개사 시험이든 주택가격 시험이든 다 나오겠지만, 요게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에도 한 번씩 나오는데, 권리 변동의 모습이 시험의 포인트예요. 그러면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초 취득이 원시 취득이 있고, 앞에 3으로부터 받는 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승계 취득이 있고,
승계를 받는데 이전하는 게 있고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 설정하는 게 뭐예요? 용의물권, 지지전, 저당권 이런 것들은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그래서 설정함으로 취득한다 그래서 설정적 승계 취득을 하고 이전적 승계 취득은 특정된 물을 받았을 때 특정 승계. 빚도 같이 받으면 무슨 승계다? 포괄 승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포괄 승계 대표적인 게 상속 합병입니다. 자, 그래서 18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상속은 이전적 승계 취득이다. 옵니까 있습니까? 옵니다. 왜? 상속은 포괄 승계지만 어디 안에 있으니까? 이전적 승계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상속은 이전적 승계라 해도 맞는 지문이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른 말 하면은 매매도 이전적 승계다 해도 맞는 겁니다. 매매 계약도 이전적 승계 취득이다 해도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고 권리 변경은요. 주체 변경이 있고 내용의 변경이 있고 장애 변경이 있는데 내용의 변경은 양적 변경은 대표적인 게 첨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질적 변경은 물상대위와 대물 변제가 있습니다. 자, 이 물상대위는 저당권 파트 가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때 정리를 또 하기로 하고 자, 권리의 소멸 갑니다. 소멸은 권리의 소멸은 목적물이 멸실하면 절대적 소멸입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지진 나거나 트리키에 예를 들면 터키 같은 경우 건물이 부서졌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품 백화점 같은 경우 목적물이 멸실하는 경우 절대적 소멸입니다. 자, 그다음에 상대적 소멸은 누구 입장에서? 전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매도인 입장에서 해석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 매도인 입장에서 권리가 소멸하니까 무슨 소멸이다? 상대적 소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권리 변동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가 권리 변동의 모습을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뭐를 정리를 해야 되냐면은 자, 이제 밑으로 가서 자, 위로 올라갑니다. 자, 권리 변동의 내용인데 자,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느냐? 자, 이제 내용을 정리를 또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다? 권리 변동의 내용에서 우리가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런 게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여기 나오는 단독행위입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수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나눠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32회 중개사 시험에 32회, 33회 때 시험이 나왔고요. 작년에 주택가사 시험에도 25회 때 시험이 나왔던 게 이 단독행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어떤 게 있느냐? 자, 정리합시다.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은, 외울 때,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웃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웃네. 자, 이렇게 배웁니다.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자, 요것들은 뭡니까? 요것들은 자,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고 자, 그리고 도달주의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무슨 제포? 유유제포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유유제포. 그래서 이걸 외워야 맞출 수 있었습니다. 중개사 시험이나 주택가에서 25회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 맞추려면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는 뭔데요?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이런 것들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상대방이 단독행위를 어떻게 한다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이렇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판서노트의 1페이지인데 요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단독행위입니다. 그러면 출제위원들이 단독행위의 내용, 외우고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문제를 무조건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변동의 모습에서 내용을 정리해서 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를 했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를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를 한다. 외워졌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 저 친구가 동철이었는데, 최동철이었는데, 자, 고깃집을 합니다. 돼지고깃집을 해요, 얘가. 그래서 항상 나오는 메뉴가 뭐예요? 상추에 돼지고기 나오죠. 그래서 상추에 취해서
해해 웃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 외워야 되고요. 상대방 문학적 행위는 무슨 제포? 유유제포. 이렇게 이제 외우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외웠으니까 이제 내용 정리를 지웁니다. 지우고 자, 이제 내용이 공부가 됐는지 안 돼 있는지 이제 핵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게요. 권리 변동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 풀 때 항상 틀린 것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틀린 것은. 자, 그러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는 무슨 취득입니까? 원시 취득이다. 맞습니까? 맞는 지문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문을 다 읽는 게 아니에요. 건물의 신축, 원시 취득, 맞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이 을 소유의 건물을 저당 잡는 경우, 저당 잡는다. 그럼 뭐예요? 설정하는 거죠. 설정적 승계 취득에 해당을 합니다. 맞죠? 설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거. 그럼 설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것도 이거 말고 뭐가 있었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 이거 설정하는 거. 그래서 2번 지문도 맞아 틀려요. 맞는 지문입니다. 자, 3번 지문 갑니다.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해가, 변제가 소멸해서 2순위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했다. 핵심 단어 나왔습니다. 순위 승진을 하면 이거 뭐가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 내용상 변경이 아니라 뭐예요? 작용의 변경이었죠. 자, 이게 18회 시험에 정답은 나왔던 지문입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지문 보겠습니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했다. 갑 소유인데 을에게 매각을 했어요. 그럼 그 소유권을 상실했다. 누구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서 상실을 한 겁니다.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슨 소멸? 상대적 소멸.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입니다. 상속이 포인트죠. 상속에서 피상속인이 누구야? 아버지입니다. 피상속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누구에게?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자, 이건 어떻게 봅니까? 빚도 같이 받는 무슨 승계? 포괄승계죠. 포괄승계인데 이거는 또 어디 안에 들어갑니까? 이전적 승계 취득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여기 보겠습니다.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해서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순위 승진하면 무슨 변경이다? 내용상 변경이 아니고 작용의 변경이라고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은 맞는 지문이니까 다시 한번 더 익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주택관리사 25회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원시 취득의 종류가 뭐뭐 있다 그랬습니까? 우리 여기 적어놨는데. 원시 취득의 종류는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정,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선의취득, 취득시효가 무슨 취득이라 했습니까? 원시취득이라 했죠. 자, 이래서 작년에 나왔던 25회 주택관리 시험에 나왔던 원시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렸어요. 자, 그럼 키포인트. 뭐가 포인트입니까? 원시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거 고르라고 했어요.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건물의 신축 나왔네요. 건물의 신축은 무슨 취득? 원시취득. 유실물 습득에서 취득합니다. 원시취득이죠.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했습니다. 원시취득입니다. 자, 점유취득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원시취득이죠. 자, 그러면 다 맞다. 아닌 건 몇 번이겠어요? 그냥 5번이 답이지. 맞아요? 경매로 인해서 소유권 받았다. 이게 승계받는 거죠. 경매로 받는 거잖아. 이 승계취득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무슨 취득이란다? 승계취득이라고 한다.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5번이 답입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원시취득은 어떻게 됩니까? 원시취득은 종류가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선의취득, 취득시효가
건물의 뭡니까? 원시취득입니다. 자, 원시취득인데, 자, 1번에 건물의 신축, 원시취득 맞죠? 유실물, 습득, 원시취득 맞습니다. 무주물 선점, 그 다음에 취득시효, 다 원시취득입니다. 그러면 이게 답이 다 맞네요. 그러면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옳지 않은 것은 5번이죠. 경매로 받았습니다. 승계받은 거니까 무슨 취득입니까? 승계취득입니다. 그래서 답 몇 번? 5번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문제를 또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권리 변동에 관해서 우리 시험, 중개사 시험에 나왔던 거,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왔던 거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한 문제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시험의 포인트가 뭡니까? 포인트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해서 보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대해서 해당되지 않는 거. 그럼 상대방 단독행위가 아닌 게 뭐예요? 아는 게. 상대방 없는 뭐겠습니까? 단독행위겠죠. 맞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 답은 몇 번이야? 5번. 자, 보세요. 상대방 단독행위 뭐예요? 무슨 제포? 제포입니다.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입니다. 자, 우리 2번 추인이라든지 뭡니까? 상계 이런 것들은 안 되죠.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포기가 나왔어, 포기. 자, 이 포기가 나왔는데 요 포기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소유권의 포기나 점유권의 포기 빼고 나머지 포기 나오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 풀 때 자, 포기 나오면은 소유권의 포기냐, 점유권의 포기냐, 점유권의 포기 나온 적이 없어요. 소유권의 포기가 아니면 나머지 전부 다 포기는 뭐라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해결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결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요것만 외우고 있어도 풀었죠. 제포. 제포. 재단법인 설립행위. 답이 5번이네. 그래서 공인중개사 32의 1번 지문이 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기 때문에 흔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요 뭐야? 제포에서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거 알고 있으면 답은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이거 33회 시험 문제입니다. 바로 2번 문제는 그래서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내용인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상대방 없는이네요. 이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해당하는 거 고르냈네. 자, 그러면 동철이가 상추 묻고 취해서 날립니다. 취소, 추인, 동의, 해제. 답 몇 번입니까? 4번. 그렇게 풀어도 되고 무슨 제포 외워가지고 풀 수 있습니까? 제포로 풀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유언, 유증.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 그래서 유증은 뭡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공인중개사 32회, 33회 때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또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자, 이게 이제 주택관리사 25회 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주택관리사 25회는 2022년도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내용을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항의하고 한 파트는 정리를 했고 또 쉬었다가 또 다른 파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 상대방 있는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고르라고 딱 했네. 자, 그래서 모두 고른 것은 해야 됩니다. 고른 거. 자,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면 박스에 온 문제가 나오면 모든 것을 고르라, 옳은 것을 고르라 하면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기억번 재단법인 설립행위 나옵니까? 그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 포기 나오면 뭐랬습니까? 소유권의 포기 빼고는 나머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자, 그리고 사임했다. 이사가 사임했다. 이것도 상대방 뭡니까? 있는 단독행위. 계약 해지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외워봅시다. 상대방 음단독행위를 어떻게 한다고? 상대방 음단독행위 좀 적어볼까요? 상대방 음단독행위는 무슨 제포? 유유제포입니다. 유언, 유증, 재단범위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요것만 외워도 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첫째 시간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첫째 시간의 포인트는 권리 변동의 모습에서 원시 취득이 뭐뭐 있느냐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안에 내용의 테마가 뭐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유제포.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또 2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